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건국대학교 기출문제를 통한 건국대학교 재외국민특례전형 지필고사 수학 범위의 출제 경험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특징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좀 학생들이 조금 풀기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몇 문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국대학교는요, 작년 기준에서, 그러니까 2020학년도 시험 범위 때부터 시험 범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요, 2017학년도 그렇고, 2018학년도 그렇고요.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1학년 과정,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1과 그리고 이제 수학 2, 네, 1학년 과정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2019학년도도 그렇고, 2020학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기준 한 인문계열, 그러니까 수학 나형 범위인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모집 요강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전년도 2020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은, 이번 학년도죠. 이번 연도인 2021학년도도 똑같이 수능 나형 시험 범위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나형 범위를 따르게 되면요,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주로 내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우선은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야 할까,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중에 있는 뭐 문제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의 편차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약간 재외국민특례 전형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한 5월달, 뭐 4월달, 3월달 정도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7, 8월 정도까지 한 3, 4개월 정도 이제 보통 준비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공부하는 양이랑 그리고 문제 나오는 난이도를 좀 맞추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버거웠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범위를 따르다 보면은 이제 수능 시험은 좀 오래된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침을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되는 문제를 조금 내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평이해집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1과 수학 2만 공부를 했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론 이제 이번 연도는 수능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과목, 그러니까 수학 1이 조금 빠졌다고 해도요. 사실 이제 문제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학 1의 개념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좀 네 과목을 공부해야 되어서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낮아지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은 늘었지만 실제 이제 난이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하기 조금 더 평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조금 이제 실력에 따라 조금 다르겠는데요. 그 학생이 조금 수학 실력이 조금 뛰어나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입시에 관계되는 이제 수학 문제들을 조금 버거워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양이 조금 많고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게 공부하기는 조금 더 이제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문제는 사지선 다 객관식이고요. 이번 연도는 수능 나형 범위를 출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능 나형 범위가 이번에 조금 이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학년, 2학년 과정, 3학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1학년 과정이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국내 이제 기준에서 나형 범위가 되다 보니까 2학년 과정,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요 이제 세 개의 과목이 인문 계열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이제 인문 계열 범위가 작년과는 약간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2에 있는 뭐 함수 파트라든가 명제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조금 취약한 부분,
수학에서 조금 이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의 좀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이제 편차가 조금 심하다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바뀌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을 조금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먼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그 수학 1 그리고 수학 2 과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향.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뜻이 그냥 기본 공식만 외워서 되지 않는 스타일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미분 적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부분 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내에 존재하는 이제 문제집 혹은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보통은 이제 나오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1학년 과정들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요. 보통 재외국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1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3년 특례일 수도 있고요. 뭐 4년, 5년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활용 문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응용 문제들 있죠. 뭐 2차 방정식이든 혹은 확률이든 그 응용 문제 파트들은 보통은 조금 잘 안 냅니다. 안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선은 수학에서 수학적인 실력을 보고 싶은데 국어적으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데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때문에 보통은 잘 안 내는 편입니다만은 건국대학교는 특이하게요.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를 확통해서 주로 내고 있습니다. 통계 파트는 최근 이제 몇 년간 기출을 보면은 문제를 내고 있지 않아요. 보통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말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정형화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풀 수 있는 사실 이제 수식은 뭐 어느 나라나 공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통계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국대학교는 특이하게도 통계 파트 문제를 보통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파트, 우리말로 어쩌고 무엇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나 혹은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학생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환영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공식을 적용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냥 문제 풀이는 간단한데 학생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조금 쌓여야 되는 챕터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변별력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조금 수단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과정을 낼 때는 1학년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시험을 치는데 1학년 문제를 내려고 보니까 자,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거 1학년 문제인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학년 문제니까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냈다라는 느낌을 하면 시험 범위가 수능 나형 범위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조금 변별력을 둘 만한 것들이 미분 적분을 어렵게 내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확률 부분이 그리고 경우의 수 파트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을 조금 구분하기에 조금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조금 이제 좋다 싶어서 그 부분 문제를 조금 많이 내는 걸로 조금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 문제 파트들은요, 보통 이제 미분 적분에 관계되는 파트,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는 미적분, 미적분 범위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집에 있든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문제들을 보통 이제 내는 편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요, 조금 이제 넓이를 구한다거나 혹은 뭐 부피를 구하는데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 보통 잘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심화적으로 가르치는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문제가 몇 문제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오래 한 학생들 같으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심화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두면 상대적으로 건국대학교 재외국민 시험을 준비하기는 조금 더 장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기본 공식을 내는 학교들,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심화를 하든 아니면 교과정에 없는 내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냥 특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장점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깊게 오래 하면은 확실히 장점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과정이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 기출 문제도 그 오류가 있었던 23번 문제도 내용적으로는 이제 1학년 이제 수학 1이니까 1학기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도 1학년 과정을 약간씩 이제 엮어냅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 중에 이따 다시 보실 텐데요. 작년 문제 중에 외심 얘기가 있다거나 혹은 나머지 정리에 관계되는 얘기라던가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하는 수학 나형 시험 범위인 뭐 수학2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만 공부해서는 사실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국대학교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저학년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험 문제에 내는, 그러니까 입학고사에 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과정만 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이제 쉽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사실 중학교 과정이랑 조금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조금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성질들처럼 저학년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예전부터도 그런 스타일로 조금 이제 자주 내는 학교고요. 뭐 이번 연도에 수능 시험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는 사실은 조금 뭐 시험을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모집 요강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이번 연도도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건국대학교는 그 수학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를 조금 넓게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본인이 수학 실력이 조금 이제 뭐 부족하다거나 혹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건국대학교는 조금 상대로 조금 부담스러운 학교가 되겠고요. 반대로 본인이 조금 수학 실력이 조금 뛰어나다. 나는 수학은 그래도 지필에서 조금 장점이 있다. 나는 이래저래 국내 수학을 조금 오래 공부를 했다라고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좀 기본 문제들은 우선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조금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할 문제들 같은 것들 한 3문제 가량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면서 문제 특징이라던가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좀 출제 경향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할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원이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P점을 하나 잡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미분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좀 어렵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풀기에는 제일 조금 이제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1차적인 문제가 외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심. 자, 이 외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배우는 챕터에 있는 이론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챕터에서 약간 다른 챕터의 영역들을 조금 해놓은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응용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내 기준에서는 중학교 때 보통 이제 다루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외심의 성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외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문제의 범위 자체는 미적분에 해당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미적분 때문에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원하는 FT라는 애를 구하면 사실 FT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분도 어차피 인문 계열이다 보니까 다항함수의 미분은 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미분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식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사실 이제 문제나 이게 이제 건국대학교의 조금 특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것저것 좀 저학년 과정, 잡다한 과정들이 조금 엮여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풀이만 먼저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있는 이제 X라는 애가 외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AB라는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찾을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A까지 있고요. 그 다음 B까지 있고 그 다음 P라는 점까지 넣으면 요 길이들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심은 이것저것 잡다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똑같다. 그리고 각 APB랑 그 다음 AXB는 서로 2배 관계가 있다.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질들이 많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힘든 이유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써먹어야 될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FT인데 저 FT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요. 자, 외심 같은 경우는 원래 정의가 각 삼각형의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요 AB라는 변을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면 그 점은 무조건 외심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 각이랑 누배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뭔가 코사인 법칙을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떠한 방법,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저것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풀이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요. 좀 간단한 풀이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 XAB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물론 이 문제는 밑변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문제 조건상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h라고 표현한다면 이 h, 높이에 해당하는 h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 h의 값만 내가 잘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h의 길이는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d에서부터 p까지 거리 요만큼의 길이를 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요 h라는 녀석은 당연히 t에 대한 뭔가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 함수 형태로 생긴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할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얘는 이게 도형 문제다 보니까 풀이를 들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맞아요 그렇네요 라고 하지만 혼자 풀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노하우가 조금 있으셔야,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고 좀 공부를 조금 깊고 넓게 해야 조금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수직 이등분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요. 요만큼의 길이는 t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요 D에서부터 요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는 3이니까 요 길이는 3-t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외접원의 중심 x에서부터 요 AB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h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6에서부터 h를 뺀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심의 성질이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px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x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타고라스를 써서 위에 나와 있는 삼각형에서 요 빗변에 해당하는 걸 구해보면 3-t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h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가 생기겠죠. 루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이랑 요 밑에 있는 요 녀석 삼각형에서 자, 요게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h라고 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의 제곱이랑 h 제곱을 더한 녀석이 위에 나와 있는 빗변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식을 보시면요. 어차피 h제곱이랑 h제곱은 사라지겠고요. 정리하게 되면 h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t에 관한 어떠한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 했네요. 요 h의 길이가 t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자 하는 ft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니까 3 곱하기 gt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gt는 계산을 해보시면요. 그냥 간단한 형태의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t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하고요? 미분을 하고 나서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미분하는 계산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이라 자세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제 GT랑 FT를 구하는 게 이제 제일 힘들고요. 그 힘든 이유가 이 도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까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활용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방식 gx의 x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건국대학교가 이제 시험 범위가 수학 원 부분을 살짝 이제 애매하게 조금 이제 섞여서 내다 보니까
이제 슬쩍 쳐다보면 생긴 게 어떠한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나머지처럼 생겼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이제 수식상으로도요. 저 gx라는 녀석이 몫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1학년 과정, 그러니까 건대 이제 시험 범위를 좀 이제 뭐 못 따라가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의 다른 학교들까지 같이 준비하는 경우는 얘를 몫과 나머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머지 정리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써야겠다? 조립제법을 써야겠다. 조립제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제에서 만족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은 옆에 있는 요 녀석을 전개하는 게 조금 뭐 좀 어렵다 보니까요. 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과정이 슬쩍 걸려 있습니다. 다시 이 gx라는 녀석을 쳐다보면요. 10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녀석은 9차 다항식일 수밖에 없고요. 9차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미정계수 a 곱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이러한 형태의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서 이제 쳐다보면요. 아,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이렇게 확실하니까 얘랑 전개했을 때 x의 10제곱이 생기는 경우는 이 녀석이랑 x랑 만나는 경우니까 따라서 a 곱하기 x의 10제곱이네요. a 곱하기 x의 10제곱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a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쳐다보면요. a가 1이기 때문에 뭐 치우도록 할게요. 자, a가 1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의 8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또 b라는 녀석이 얼마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다는 걸 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다시 적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x의 9제곱 그 다음 bx의 8제곱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개수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x의 10제곱이라는 애는 얘랑 얘를 전개했을 때 같아진다는 정보를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의 9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x의 9제곱이 생기는 경우는 요 x라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만나는 경우랑 그 다음 2랑 요 녀석이 만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x의 9제곱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거 b 플러스 2가 x의 9제곱의 개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문제 자체가 그냥 이제 풀이는 최종적으로는 이항 정리를 쓸 건데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다항식 영상 파트에서 식을 조금 전개하고 얘가 몇 차 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풀까라는 그러니까 항등식 같은 개념들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시험 범위를 굳이 구분하자면 확률과 통계에 있는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뭐 이런 이제 항등식에 관계되는 내용, 다항식의 연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이 문제가 좀 뭔 소린가라고 이제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좌변에 있는 항 x 더하기 3의 10제곱을 전개를 해서 x의 9제곱의 개수를 찾을 건데요. 이 x의 9제곱의 개수는 요거는 이 항 정리를 쓰면 x의 9제곱의 개수는 1 곱하기 x의 9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얘의 이항계수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에 있는 x의 9제곱의 개수는 30이 될 테니까 따라서 b는 28이구나 라고 금방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비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얘가 9차식이고 개수들을 적당히 세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녀석이랑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써야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이 조금 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이 조금 이제 연습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문제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런 식으로 1학년 과정, 그러니까 저학년 과정을 약간 조금 섞어내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게 요거를 요렇게 전개하는 과정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계수 챕터니까 이항계수 문제만 열심히 풀면 사실 이런 문제는 접근하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일국민 특례 전형을 정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건국대학교만 준비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조금 이제 뭐 미적분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도 충분히 나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집필고사를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라면 시간이 이제 되는 한계에 대해서는 1학년 과정 그리고 저학년 과정을 조금 더 봐두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한 문제 정도 더 볼게요.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문제 자체는 25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배점이 약간씩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고요. 얘도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요. 그래프가 우선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생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보통 대부분 조금 응용 챕터로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하기는 합니다. 잠깐 이제 쳐다볼게요. 시작은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어떠한 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fx의 그래프가 뭔가 조금 그냥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림 자체는 직선이지만 생긴 걸 봤더니 x가 0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 x가 0과 1 사이일 때랑 그 다음 x가 1과 2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이 4개의 범위에 대해서 fx가 달라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먼저 듭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쳐다보시면요. 이 문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f 안에 f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식을 연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합성함수를 배우는 시점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합성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실제의 식을 합성해가지고 합성함수 식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성함수의 식을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이상한 녀석, 복잡한 녀석이 들어있으면 보통은 치환이 정석입니다. 물론 정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치환을 했더니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치환 같네요 라는 느낌은 받지만 이게 정말 치환을 하는 문제가 맞는지 그리고 치환을 안 하고는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이 좀 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f 안에 뭔가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복잡한 녀석이 있으면 그런 문제 스타일들은 대부분 다 치환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봅니다. f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fx는 t가 되고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fx는 ft는 2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모든 문제가 다 치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치환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식 같으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내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더니 t 플러스 ft는 2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던 저 식보다는 얘가 조금 더 식이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을 했더니 식이 간단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치환을 정상적으로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요. 여전히 치환을 하고 나서 보면 이 녀석은 여전히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fx의 범위가 x의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 있으니까 얘를 결국에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2.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조금 풀이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틀린 풀이는 아닌데요. 그렇게 풀기를 원해서 내는 이제 문제는 아니니까요. 해야 되는 생각들이 문제의 조건은 방정식인데요. 우리가 이 녀석을 뭘로 받아들일 거냐면 그래프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경우를 나눠야 되고 경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문제의 풀이에 대한 케이스가 길어지더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정말 우리가 원하는 x가 실근을 원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는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두 개의 그래프, 그러니까 f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표현하고 나면 y는 ft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두 그래프에 무엇으로 번역이 가능하냐면은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ft의 그래프는 이미 나와 있고요. 요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녀석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원래 처음에는 x였지만요. 우리가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얘를 t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여기 y일 빈이 2고 x일 빈이 2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얘와 얘의 교점은 여기 한 녀석이랑 그 다음 여기 한 녀석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한 녀석 두 개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알파라고 두고요. 이 값인 2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2라고 할게요. 다시 원래 이제 얘를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fx의 범위를 4개로 나눈 다음에 4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데 얘를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림 그렸더니 뭐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금방 두 개의 교점이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라는 녀석이 얼마거나 알파거나 혹은 2면 되겠구나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t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fx를 t라고 치환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녀석을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fx라는 녀석이 얼마이거나 알파이거나 혹은 fx가 2가 되게 하는 x가 얼마니라는 문제로 바뀌고요. 자, 이 녀석은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그래프인 이 그래프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fx가 2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fx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2가 되는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fx가 2가 되는 녀석은 여기 금방 보입니다. 얼마? 1이라고 금방 보입니다. 그렇죠? 자, 알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까 알파가 얼마였냐면은 여기 있던 값 0과 1 사이의 알파가 어떤 값이고요. 이 알파, fx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fx가 0과 1 사이의 어떠한 값인 알파가 되게 하는 근을 찾으라는 얘기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a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요 녀석을 b라 그러면 여기는 a와 b가 fx가 알파가 되는 두 근이고 그리고 fx가 2가 되는 근은 1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족하는 x는 a와 1과 b인데요. a와 b는 찾지 않을 겁니다. 왜 찾지 않을 거냐면요. 얘도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랑 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생긴 걸 가만히 쳐다보시면 a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아니라 요 fx의 그래프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중점 1이고요. 따라서 a랑 b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이 되는구나.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구나?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한한 답은 3인데요. 얘는 풀이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래 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얘를 fx의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제일 먼저 시작은 합성함수니까 얘를 뭔가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정식 문제인데 얘를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치환했던 내용을 다시 원래 x 입장으로 한 번 더 돌려주는 과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생기진 않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해야 될 단계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은요. 각각 1학년 과정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내용 자체로 보면 그냥 치환하고 그래프로 분석하는 연습들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이항 정리,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항 정리를 쓰는 문제들보다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공부 양만 조금 느리게 된다면 사실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그 부분들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바뀌었다.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바뀌다 보면은 보통 이제 과도기적인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능 시험 범위, 그러니까 나형이 범위인 그러니까 이번 연도 기준에서 수학 1, 그다음 수학 2,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만 이제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1학년 과정, 그러니까 과도기다 보니까 1학년 과정을 아직 이제 조금 더 이제 엮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조금 이제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미분 적분 파트는 대부분 다 기본 유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지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정도의 문제만 나온다. 대신에 계산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교과 과정에 조금 없는 공식들, 넓이 공식이든 혹은 미분법이든 좀 이제 이상 공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들을 조금 더 이제 알고 있으면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으면 특이하게도 통계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랑 그냥 순수 확률에서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좀 차이를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것은 이번 연도 모집 요강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시험 범위가 좀 바뀌다 보니까요, 어떻게 낼까라는 고민을 조금 한 다음에 게시판 같은데 보통은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요. 크게 이제 전년도부터 수능 시험 범위를 조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 크게 국내 기준에서 교과 과정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대 준비하실 때는 그러니까 확률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확률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봐두시고, 그리고 그 1학년 과정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 과정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두시는 게 그게 건국대학교를 준비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건국대학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